리얼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기로 하죠. 댓글에 꺽쇠, 괄호, 그 괄호 속에 따옴표 한쪽 이렇게 치시고 펭귄이 나오면 페이스북 초창기 회원이라네요. 요렇게 치면 요렇게 그림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시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치면 이런 펭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모티콘 단축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글을 보고 1등급 학생도, 교사도, 아주 아는 것이 많은 노부인도, 예술가도, 또 공직 경력이 있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도,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도 정말 나오네요. 신기해요. 나도 나왔어요. 이렇게 줄줄이 이런 글들을 달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상을 좀 읽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최초의 정보, 요 문장이죠. 사실은 이 최초의 정보는 진실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댓글에 이렇게 치면 펭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진실한 정보인데 뒤에 다른 정보가 붙었죠. 이것을 쳐서 펭귄이 나오면 사실은 10명이 치면 펭귄 10번 다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페이스북 초창기 회원이라네요 하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가짜 정보입니다. 이것은 벌써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노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웃고 즐기는 그런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것을 퍼가서 또 남에게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완전히 속은 사람도 있고 정말 펭귄이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펭귄이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남들이 이러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고 박수치고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노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라는 겁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면 이것이 기록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듣고 아닌 사람은 말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이라는 곳, 소셜미디어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문자나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 확고한 정보로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는 이 잘못된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고 저장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사람의 두뇌가 원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괜찮겠지.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빠도 다 기록을 한다 하는 것이죠.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놨던 것을 필요한 때에 다시 찾아내는 그 기록을 꺼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것을 기억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기록은 무조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 정보, 수준 낮은 정보, 저속한 정보, 또 저속한 그것은 이미지도 많이 있겠죠.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만화도 있고 또 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것은 그 두뇌 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 결국은 뭡니까? 나쁜 것이 많이 저장된 사람은 정보가 좀 나쁜 저급한 정보가 많은 그런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 혹은 왜곡된 것 또 틀린 것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앞으로 평생 사는데 그야말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간 정보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하면서 다음 것을 거기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르고 좋은 것만을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부분적으로 살짝 잘못된 정보, 이것은 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서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하는 것인데 알고 해도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이 틀린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전, 선동, 광고, 홍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 줄의 끝에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포퓰리즘도 바로 이 동네 것이죠. 이러한 정보, 틀린 것이 섞여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생각해서 틀린 것을 섞어 놓은 이런 정보가 현재는 대단히 많죠. 그런데 많이 배우고 재치 있고 순발력도 좋고 스마트한 우리 국민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그냥 대충 하는 이 두 번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우중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중, 어리석은 무리, 우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웃고 떠들고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죠. 중요한 학문적인 분야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문제없다 하는 이런 곳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저 이 문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 질문인데 당신은 페이스북 초창기 회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지요. 혹시 이모티콘 단축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냥 이모티콘 단축키일 뿐이거든요 하는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핵심을 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페이스북 언제 가입했는지 그 날짜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해 보면 애초에 자기가 초창기 회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쳤을 때 펭귄 나오면 초창기 회원이다.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냥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나 페이스북 초창기 회원이건 말건 누구나 이렇게 나온다. 그것이 이모티콘 단축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펭귄 나오는 명령어다. 이것을 깨닫게 돼도 역시 이 정보가 틀린 정보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인데 왜 안 되는가? 군중은 그러죠. 흥을 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으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말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독재자는 국민이 이것을 보고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면 안 된다. 독재를 못하니까. 그래서 독재자는 한 가지 더 하죠. 군중은 왕따를 시킵니다. 흥을 깬다고. 그러나 독재자는 직접 대놓고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런 말 쓰지 마라. 이런 글 쓰지 마라. 잡아넣기도 하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을 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국가, 그런 국민, 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그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체제를 갖다 놓더라도 그냥 전제정치가 돼버립니다. 군중은 군중끼리 놀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 진실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중이 되어버린, 우리 국민들 중에 우중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대리전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밥그릇 올려주자, 늘려주자. 그쪽에 서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는 국민이 아니고 국회의원 아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 정치인의 아류이지 국민들은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신분이 낮은 존재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은 정확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놀 때는 놀고 사실은 알고 속지 말고 이런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논리적 능력을 키워야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21세기 지식정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진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지적 능력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풍요로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가상현실 그쪽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만큼 강하고 여러분만큼 옳지 않은 것과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만큼 잘 싸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직전의 선조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싸우고 지키고 했던 그런 것을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줄어들고 기울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자기 운명 결정권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이 되고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개인이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논리력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깨고 또 일반 우중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독재자에게 탄압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진보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